안녕하세요. 투버스터 NFL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탑 16 목 드래프트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드래프트를 시작하기 전에 드디어 그린베이 패커스와 뉴욕 제츠가 애런 러저스 트레이드에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트레이드 상세 내용은 1라운드 픽을 서로 스왑했고, 또 2라운드 픽, 3라운드 픽을 그린베이 패커스가 받았고, 그리고 내년 시즌 2024년 2라운드 픽 한 장을 그린베이 패커스가 추가적으로 받는데, 애런 러저스가 스냅의 65% 이상을 뛰면 1라운드 픽으로 전환이 되는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그린베이 패커스는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픽 한 장씩을 가지게 된 그런 트레이드인데요. 어쨌든 그린베이 패커스는 저는 잘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애런 러저스는 분명 연봉이 5천만 달러에 달하는 40살에 접어드는 쿼터백이고, 작년에 확실히 폼이 떨어진 모습을 보인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를 다루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요. 리더십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선수는 10년간 슈퍼볼에 진출하지도 못했던 쿼터백이기도 하고요. 그런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이 쿼터백을 어쨌든 그린베이 패커스는 옮기면서 오히려 드래프트 픽까지 두둑하게 챙겼다라는 것이 제 평가이고요. 뉴욕 제츠의 경우에는 너무나도 플레이오프가 급한 팀이었으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겠다라는 것이 위안이긴 한데, 그럴 바에 그냥 라마 잭슨, 더 젊고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어쩌면 더 쌀 수도 있었던 라마 잭슨을 노려보는 것이 어땠을까, 이러한 속마음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뉴욕 제츠라는 이 구단의 특이성, 그리고 이 구단이 현재 올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어쩌면 애런 러저스가 다시 한번 나다니엘 해캡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와 만나면서 그 MVP 시절의 모습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뉴욕 제츠는 정말 슈퍼볼 컨텐더로서 확실한 결과물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팀입니다. 어쨌든 이 두 팀은 계속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는 어쨌든 트레이드에 합의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신감을 계속해서 표출을 했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가 엎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결국 드래프트 시작 전에 드디어 이 트레이드가 합의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두 팀이 트레이드를 할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기 때문에 두 팀의 드래프트 전략이나 또 다른 팀들의 드래프트 전략에 있어서, 이 시나리오에 있어서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목 드래프트로 진행하겠습니다. 2023년 NFL 드래프트 첫 번째 픽의 주인공 캐롤라이나 팬터스는 브라이스 영입니다. 브라이스 영 이번 1번 픽은 사실상 가장 쉬운 픽이죠. 올해 드래프트에서. 현재 미디어나 그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브라이스 영의 전체 1픽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상황까지 현재 왔고, 저도 계속 밀었지만 브라이스 영이라는 쿼터백이 올해 드래프트 쿼터백 중 가장 뛰어나고 가장 준비된 선수이며, 현재 캐롤라이나 팬터스가 원하는 선수 중에 가장 꼭 들어맞는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브라이스 형은 단순히 키 작은 것만 빼면은 이 신장 문제를 제외하자면 너무나도 뛰어난 프로세싱 능력, 쿼터백으로서의 능력, 어깨가 엄청나게 강하다고 하진 않지만 그래도 준수한 어깨를 가지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이 크리에이터로서의 능력을 가진 선수로서 언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침착함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선수. 현재 캐롤라이나 팬터스가 분명 오펜스 탤런트진에서 조금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브라이스 영 같은 쿼터백이 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이 쿼터백을 믿고 오펜스를 잘 짤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브라이스 영 픽에 관련해서는 사실 말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거의 확정 지은 픽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문제는 전체 2번 픽인 휴스턴 텍산스 픽부터 아마 굉장히 많은 의견이 현재 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휴스턴 텍산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쿼터백입니다. 이 쿼터백 포지션이 뭐 데이비스 밀스라는 뭐 루키 이제 3년 차에 접어드는 쿼터백이 있긴 하지만, 이 데이비스 밀스는 분명히 이 상방에 한계가 있는, 업사이드에 한계가 있는 쿼터백이고, 진정한 우리가 이 AFC 디비전에서 뭐 패트릭 마홈스, 저스틴 허버트, 조 버로우, 뭐 에런 로저스, 라마 잭슨, 뭐 트레버 로렌스, 뭐 이러한 선수들과 경쟁을 해서 챔피언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팀도 모든 팀들이 각자 수준급의 쿼터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휴스턴 텍산스도 단순히 준수하다라는 레벨에 그치지 않고 더욱더 높은 하이 레벨의 쿼터백을 현재 필요로 하는 팀들 중에 하나이고, 그렇다면 결국 이번 드래프트에서도 쿼터백을 뭐 뽑아야 한다는 사실은 뭐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데이비스 밀스를 아무리 이들이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뭐 CJ 스트라우드, 처음 드래프트 뭐 한 달 전만 하더라도 CJ 스트라우드는 뭐 휴스턴 텍산스로 갈 것이다, 아니면 뭐 앤서니 리차드슨, 뭐 윌 레비스, 또 다른 뭐 최근에 윌 레비스가 뭐 드래프트 킹즈의 뭐 배팅에서는 전체 2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뭐 뉴스가 들리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어떠한 쿼터백이 갈 것이냐, 또는 최근에 가장 급상승하는 뉴스로는 휴스턴 텍산스는 전체 2번 픽으로 쿼터백을 뽑진 않을 것이다. 어차피 1라운드 픽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뭐 2번 픽으로는 본인들에게 현재 필요한 가장 뭐 시급하고 안정적인 그런 뭐 디펜스 포지션을 뽑는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나머지 1라운드 픽에서 뭐 쿼터백을 뽑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러한 뉴스까지 현재 들리고 있는데요. 일단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뭐 휴스턴 텍산스가 어떤 픽을 정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휴스턴 텍산스는 전체 2번 픽으로는 저도 쿼터백을 뽑을 것 같진 않아요. 일단 이 브라이스 영을 제외한 쿼터백 선수들이 분명히 의견이 갈리는 것이 사실이에요. 뭐 앤서니 리차드슨, 너무 높은 업사이드를 가지고 있지만 너무 로우한 뭐 하방을 뭐 가지고 있는 선수로서 굉장히 위험적인 리스크 있는 선수잖아요. 윌 레비스도 뭐 좋은 신체, 어깨를 가진 것은 맞지만 이 선수가 NFL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전체 2번 픽으로서의 탤런트에 적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고요. 또 뭐 CJ 스트라우드의 경우에는 최근에 너무 미디어 쪽에서 안 좋은 뉴스들이 흘러나왔죠. 뭐 쿼터백 S2 테스트 결과에서 뭐 CJ 스트라우드가 전체 꼴찌를 했다, 그리고 뭐 CJ 스트라우드의 뭐 구단 내 내부 평가에서 뭐 안 좋은 뭐 평가들을 받고 있다, 뭐 이러한 뉴스가 들리면서 CJ 스트라우드가 어쩌면 뭐 윌 레비스보다도 더욱더 드래프트에서 떨어질 것이다 라는 현재 의견까지 들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휴스턴 텍산스가 이 본인들이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전체 2픽으로 쿼터백을 뽑을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확신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결국 제 2번 픽은 타이리 윌슨입니다. 이 텍사스 테크 출신의 엣지 러셔로서 타이리 윌슨은 그냥 보기만 해도 정말 엄청나다라는 선수예요. 뭐 윌 앤더슨이 뭐 디펜스 플레이어 중에 가장 뭐 안정적이고 뭐 높은 업사이드를 가진 선수라고 평가가 되었지만, 뭐 젤런 카터를 제외하면 타이리 윌슨은 저는 그냥 내가 뽑고 싶은 유망주로서 이 선수보다 과연 뛰어난 선수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윌 앤더슨도 물론 좋은 선수이지만 윌 앤더슨에 대한 그 평가가 현재 좀 인색한 이유는 결국 뭐 다넬 라이트나 이러한 탑 태클들과의 맞대결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의 뭐 태클 for loss, 뭐 색, 이러한 엄청난 기록들이 결국 좀 급낮은 학교, 급낮은 선수들과의 대결에서 자주 벌어졌고, 탑 태클들과의 대결에서 윌 앤더슨이 분명 아쉬운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한다면 윌 앤더슨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선수이긴 하지만 뭐 디펜스 플레이어 중에 전체 1번 픽으로 가는 것은 예상하지 못하겠다라는 의견이 현재 나오고 있고, 저 또한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저는 오히려 타이리 윌슨 같은, 이 타이리 윌슨은 정말 보기만 해도 엄청난 신장 그리고 엄청난 팔 길이, 그냥 이 선수가 필드 위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모든 필드 위에 스페이싱 자체를 지워버릴 정도예요. 타이리 윌슨이라는 선수를 통해서 뭐 패스 러셔, 런 디펜스 이러한 것을 떠나서 뭐 커버리지 측면에서도 이 선수의 그 무지막지한 신장 길이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휴스턴 텍산스는 어쨌거나 이 새롭게 부임한 디미코 라이언스 감독, 이 디펜스 코치의 감독으로서 이 감독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이 감독이 원하는, 이 감독이 잘할 수 있는 디펜스를 건설해낼 수 있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를 뽑는 것이 이들의 드래프트 첫 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휴스턴 텍산스의 전체 2번 픽은 타이리 윌슨으로 가겠습니다. 전체 3번 픽도 정말 어려워요. 이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픽인데, 만약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트레이드 다운을 하지 않는다면 뭐 그 대상은 뭐 페리스 존슨 이 태클이나 또는 윌 앤더슨 엣지 러셔로 뭐 점쳐질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경우에는 트레이드 다운을 원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체 4번 픽인 인디애나 콜츠가 분명 쿼터백 포지션이 부족한 팀이기 때문에 쿼터백을 뽑기 위해 콜츠보다 한 발 앞서 본인들이 원하는 쿼터백을 뽑기 위해 트레이드 업을 노리는 팀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팀들은 뭐 현재 나오는 소식으로는 뭐 라스베가스 레이더스 또는 뭐 테네시 타이탄스 이 정도의 팀들이 있는데, 일단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경우에는 저는 이들이 하는 행위만 보자면 레이더스는 지미 갈라폴로에게 만족해하는 느낌이에요. 지미 갈라폴로에 만족을 하고 오히려 지미 갈라폴로가 이끄는 이 조시 맥다니엘스 감독과 함께하는 그 오펜스를 더욱더 기대하는 느낌이 들고 이들이 트레이드업을 해서 쿼터백을 뽑을 것이다. 그러한 예측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3번 픽으로 올라올 수 있는 팀이라면 테네시 타이탄스 같아요. 테네시 타이탄스는 어쨌든 뭐 라이언 테너힐이 언제든지 뭐 이 노장에 접어들었고 또 계약 구조도 거의 막바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라이언 테너힐을 언제든지 버리고 이제 새로운 쿼터백 체제 하에서 팀을, 프랜차이즈를 새롭게 다시 건설할 수 있는 팀이에요. 또한 뭐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과 이 라이언 데이 오하이오 스테이트 감독의 뭐 친분을 생각하자면 CJ 스트라우드를 픽업하기 위해서 뭐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트레이드업을 해서 뽑는다, 뭐 이러한 시나리오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단 하나 걸리는 것은 테네시 타이탄스라는 팀의 현재 방향성을 아예 모르겠다는 점이에요. 테네시 타이탄스는 작년 시즌에도 말릭 윌리스라는 루키 쿼터백을 뽑았습니다. 물론 말릭 윌리스라는 쿼터백과 뭐 CJ 스트라우드, 뭐 윌 레비스, 앤서니 리차드슨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실례예요. 그렇지만 말릭 윌리스를 뽑고서도 테네시 타이탄스가 했던 행위는 본인들의 오펜스 아이덴티티를 계속해서 이어간 것이에요. 라이언 테너힐 그리고 데릭 헨리를 통한 언더센터 기반의 플레이 액션 타입의 오펜스, 이러한 타입의 오펜스, 말릭 윌리스는 분명 샷건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옵션 타입의 쿼터백 옵션 타입의 오펜스를 원하는 선수였는데, 말릭 윌리스를 뽑고서 말릭 윌리스를 필드 위에 세우고서도 본인들이 기존에 가졌던 오펜스 컨셉들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 말은 즉슨 테네시 타이탄스는 앞으로도 이들이 원하는 타입의 오펜스는 언더센터 기반의 뭐 플레이 액션 타입의 오펜스다? 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새롭게 단장이 잘렸고 새로운 단장이 왔고, 만약에 마이크 브레이브 감독도 이제는 정말 다른 타입의 뭐 페이지로 나아가야 한다 라는 필요성을 느꼈다면 정말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예 현재 예측이 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들이 이번 오프시즌에 뭐 데릭 헨리를 방출하거나 데릭 헨리를 트레이드 했다면 오케이, 다음 타입으로 나아가고자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였고 그것이 새로운 쿼터백으로의 뭐 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했겠지만, 어쨌든 데릭 헨리도 현재 지킨 상황이에요. 뭐 데릭 헨리를 원하는 팀들이 없었겠지만 데릭 헨리를 지켰고 라이언 테너힐도 지켰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계속 하고자 했던 것을 계속 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어찌됐든 뭐 3픽의 이 주인공은, 저는 만약에 트레이드가 발생한다면 그 대상은 테네시 타이탄스고, 그 픽은 CJ 스트라우드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만약 트레이드 없이 뭐 애리조나 카디너스가 계속 픽을 뽑는다면 저는 그 대상은 윌 앤더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조나단 개넌 감독이 애리조나 카디너스의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을 하였고, 현재 조나단 개넌 감독이 현재 뭐 인터뷰를 잘못해서 구설수가 되게 많죠. 이것도 한번 언급을 하자면, 조나단 개넌 감독이 최근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자기가 이글스의 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있을 때, 아니 우리 팀이 9승 0패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필라델피아 미디어한테 폭격을 맞았다, 뭐 이러한 인터뷰를 했어요. 9승 0패를 했는데도 욕을 먹었고, 우리 팀이 리그색 1등을 했는데도 뭐 블리츠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뭐 팬들에게, 미디어에게 욕을 먹었다, 뭐 이러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조나단 개넌 감독은 여기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작년 시즌 9승 0패를 한 적이 없어요. 두 번째는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리그색 1등을 기록한 주가 없었습니다. 조나단 개넌 감독은 누구나 이 금방 탄로날 이 거짓말을 이 미디어 앞에서 공개 기자회견에서 하였고, 결국 본인을 방어하는 행위로 그것을 사용을 했어요. 필라델피아 미디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본인들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비판한 적도 없고, 사실과 아닌 부분에 있어서 조나단 개넌 감독이 뭐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저는 뭐 조나단 개넌 감독을 뭐 스킴적인 부분에서, 이 플레이 콜링적인 부분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감독이었는데,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이 거짓말을 대놓고 하는 것을 보면서, 물론 본인도 헷갈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거 보면서, 과연 애리조나 카디너스가 감독을 잘 뽑은 것일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더욱더 들었습니다. 아무튼 드래프트 픽으로 넘어가자면, 이 조나단 개넌 감독의 새로운 디펜스 건설을 위해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정적인, 그러면서도 뛰어난 선수를 뽑을 애리조나 카디너스, 결국 윌 앤더슨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윌 앤더슨은 정말 좋은 선수이죠. 뭐 어느 정도 그런 비판도 있고, 뭐 타이리 윌슨에게 밀린다라는 의견도 있겠지만, 어쨌든 윌 앤더슨을 전체 1픽으로 바라보는 전문가들도 분명히 있고, 윌 앤더슨은 단순히 엣지러셔 뿐만이 아니라 뭐 4i 그리고 뭐 3 테크닉, 모든 역할이 다양하게 가능한, 뭐 작년에 뭐 트레이버 워커 타입의 선수이죠. 뭐 패스러시, 뭐 인사이드 패스러시, 그리고 런 디펜스, 뭐 다양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수준급의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애리조나 카디너스는 어쨌든 디펜스, 이 JJ 왓도 은퇴를 하였고, 또 뭐 부다 베이커가 현재 언해피를 띄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인들의 디펜스를 더욱더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윌 앤더슨 같은 선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전체 4번 픽, 인디애나 콜츠의 픽입니다. 콜츠도 사실 뭐 어떻게 본인들이 쿼터백을 뽑을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는 팀이지만, 어떤 쿼터백을 좋아할지, 정말 소문대로 뭐 윌 레비스를 뽑을 것인지, 또는 뭐 셰인 슈타이켄 감독이 뭐 젤런 헐츠, 이 듀얼 스랩 쿼터백을 잘 성장시켰고 같이 함께 하면서 했던 것처럼 뭐 앤서니 리차드슨을 뽑을 것인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데, 저는 그냥 CJ 스트라우드로 가겠습니다. 뭐 CJ 스트라우드가 최근에 뭐 워낙 뭐 미디어의 그런 네거티브 뉴스들이 많긴 하지만, 브라이스 형을 제외하고서 이 쿼터백 풀을 봤을 때 CJ 스트라우드보다 더 나은 플레이를 펼친 선수는 없습니다. 더 나은 필름을 보인 쿼터백은 없어요. 인디애나 콜츠는 분명 이 셰인 스타이켄이라는 좋은 이 플레이 디자이너, 좋은 플레이 콜러가 현재 감독으로서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이 CJ 스트라우드라는 이 패싱 영역에서 거의 모든 능력들을 갖춘 굉장히 완성적이고 다듬어진 이 패서로서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CJ 스트라우드를 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뭐 윌 레비스가 현재 뭐 새롭게 떠오르는 콜츠의 4번 픽으로 굉장히 유력한 후보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윌 레비스라는 선수, 물론 어깨가 너무나도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어깨 하나만으로 뽑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어깨가 강하다고 해서 패트릭 마홈스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깨가 강하다고 해서 조시 알렌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조시 알렌이나 패트릭 마홈스 또는 에런 러저스 이렇게 어깨가 강한 선수들의 공통점은 이 어깨를 바탕으로 해서 이 오프 스크립트 된 상황에서 크리에이터로서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업사이드였고 가장 큰 현재 플레이들의 강점이에요. 문제는 윌 레비스는 어깨가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크리에이터로서의 영역으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현재 부족한 선수입니다. 그가 포켓에서 그 강한 어깨로 빵빵 패스를 뿌려대는 것은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재밌겠지만, 그가 프레셔에 시달리고 그것을 벗어나면서 달리는 와중에 그 강력한 어깨를 사용하고 플레이를 창출해내고, 이러한 부분은 저는 조금은 현재로서 기대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높게 평가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디애나 콜츠는 어쨌든 4번 픽으로 CJ 스트라우드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전체 5번 픽, 이제 시애틀 시옥스죠. 시애틀 시옥스의 픽은 저는 어쩌면 간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조지아의 디펜시브 태클이죠. 젤런 카터입니다. 사실 젤런 카터의 경우에는 이번 드래프트에서 그냥 포지션 불문, 이 탤런트로만 따지자면 가장 압도적인 선수예요. 쿼터백 포지션, 디펜시브 앤 다 필요 없이 그냥 젤런 카터만큼 가장 압도적인 선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선수는 그냥 10년에 한번 나올 만한 선수예요. 젤런 카터는 이 선수의 플레이, 필름 이런 것을 떠나서 이 선수의 피지컬, 바디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따지기만 하면은 진짜 매년 드래프트에 나올 만한 선수가 아닙니다. 이 윌 앤더슨 같은 이 선수는 매년 드래프트에 나올 만한 선수예요. 그럴 타입의 선수예요. 그런데 젤런 카터 같은 타입의 선수는 매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를 뽑아야 하고, 이 선수가 그만큼 값진 선수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역시 캐릭터 이슈가 있죠. 과속을 해서 사망사건에 휘말린 주인공이기도 하고, 또 프로데이에서 본인의 이 피지컬 관리에 실패함으로써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 아무튼 젤런 카터는 이 캐릭터 이슈를 가지긴 했지만 가진 재능만 생각하자면 그냥 압도적인 선수예요. 그리고 이 시애틀 시옥스의 피트 캐롤 감독, 굉장히 캐릭터 이슈가 있는 선수들을 잘 다루는 노장의 감독이고, 그리고 이 조지아에서 이 시애틀이라는 굉장히 먼 환경 속에서 젤런 카터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까지 놓이게 될 것을 생각한다면 젤런 카터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팀은 시애틀 시옥스다. 그리고 피트 캐롤 감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애틀 시옥스는 분명히 자신 있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들이 이번 FA를 통해서 드레몬트 존스라는 3 테크닉, 디펜시브 태클을 뽑긴 했지만, 젤런 카터는 그냥 어디에 놓아도 잘하는 타입의 선수이고, 이만한 재능을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도 아쉬울 것 같아요. 시애틀 시옥스의 픽은 젤런 카터입니다. 다음 전체 6번 픽의 주인공 라이온스의 픽입니다.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도 다른 팀들처럼 충분히 쿼터백을 뽑을 수 있는 팀이에요. 좋은 오펜스 탤런트를 가졌고, 이들의 작년 시즌 오펜스는 굉장히 화끈하고 좋은 생산성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러한 오펜스 사이에서 제러드 거프라는 이 쿼터백도 좋은 활약을 펼쳤고요. 결국 다른 팀들처럼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도 현재 제러드 거프가 준수하게 활약을 펼치고 있을 때 또 다른 1년 또는 2년의 기간이 필요한 좋은 업사이드를 가진 쿼터백을 뽑음으로써 이 제러드 거프와 함께 이 신인 쿼터백을 길러내는 그러한 전략과 계획을 이들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팀들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만약 윌 레비스라는 선수를 뽑았을 때 윌 레비스의 그 업사이드와 플레이를 따졌을 때 과연 제러드 거프보다 훨씬 더 나은 쿼터백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윌 레비스를 뽑을 팀은 저는 라이온스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만약에 라이온스가 쿼터백을 뽑는다면 좀 더 높은 업사이드를 가진 이 앤서니 리차드슨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제러드 거프와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업사이드 측면에서 높게 평가를 할 수 없는 이 윌 레비스를 뽑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라이온스는 쿼터백을 뽑는다면 저는 앤서니 리차드슨으로 갈 것 같고, 이들의 가장 최안정적이고 가장 확률이 높아 보이는 픽은 현재 코너백이죠. 데번 위더스푼입니다. 어쨌든 오펜스 탤런트즈는 거의 좋고 생산성을 보이고 있는데, 디펜스에서는 현재도 부족한 라이온스예요. 이들이 에이든 허친슨을 뽑음으로써 이 D라인 건설에 현재 작년 시즌에 좋은 성장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제프 오쿠다 코너백을 애틀란타 팔콘스로 트레이드 하였고, 이 코너백 포지션에서만큼은 아직도 부족한 팀이에요. 결국 작년 시즌 우리는 뉴욕 제츠에서 이 소스 가드너가 보여준 어마어마한 활약 같은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도 이 맨 커버리지를 굉장히 잘 사용하는 팀들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터프하고 피지컬한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코너백, 이 위더스푼이라는 코너백이 가장 어울리는 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전체 7픽, 이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픽인데요.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는 이제 만약에 쿼터백 윌 레비스나 앤서니 리차드슨이 본인들의 차례까지 내려온다면 아마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윌 레비스를 뽑냐, 앤서니 리차드슨을 뽑냐, 지미 갈라폴로라는 이 쿼터백의 계약 기간 동안 이 선수들을 충분히 육성해낼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이 마련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쿼터백을 뽑고 그 쿼터백의 성장을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향성일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과연 레이더스가 지미 갈라폴로라는 이 쿼터백에 현재 만족하고 있는 이 레이더스가 과연 윌 레비스가 지미 갈라폴로 그 이상의 선수가 될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보여줄 것인지, 그리고 조시 맥다니엘스 감독이 앤서니 리차드슨 같은 타입의 선수의 육성에 과연 마음에 들어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선호하지는 않을 것 같고, 레이더스는 오히려 지금 레이더스 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존 그루덴 그리고 마이크 메이역 단장 감독 이 체제 하에서 드래프트가 너무나도 망했다는 점이에요. 너무나도 망했고 현재 1라운드로 뽑은 선수들이 현재 팀에 살아남은 선수들이 거의 없어요. 런닝백인 조시 제이콥스를 제외하면은 이들의 드래프트는 그동안 너무나도 망했고, 하위 라운드에서 맥스 크로스비를 뽑은 것, 그것이 유일하게 거의 잘한 픽이고, 상위 라운드에서 거의 다 망했습니다. 즉 레이더스는 앞으로 이 프랜차이즈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조시 맥다니엘스 감독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바로 확실한 드래프트 픽을 뽑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탤런트, 우리 팀에 당장이라도 그리고 내년 시즌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탤런트 자원을 뽑는 것이지 않을까 싶고, 현재 많이 망가진 이 팀을 생각해 본다면 일단 디펜시브 라인 그리고 오펜시브 라인에 최선의 투자를 하는 것이 현재 팀 방향에 맞지 않나 싶어요. 결국 제 레이더스의 픽은 이 오라인의 투자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미 갈라폴로도 어쨌든 이 부상 이력이 많은 선수이고, 갈라폴로가 제대로 활약하기 위해서는 이 굉장히 좋은 포켓이 프로텍션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레이더스는 오라인에 투자를 하였고, 그 대상은 피터 스코란스키입니다. 이 피터 스코란스키나 또는 페리스 존슨, 팔이 길고 짧냐, 그리고 또 스킬적인 부분에서 더 높은 업사이드를 가진 스코란스키, 그리고 피지컬 부분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페리스 존슨, 이 두 선수의 이 태클의 이 선호는 결국 무엇을 중요시하냐에 따라서 좀 의견이 갈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조시 맥다니엘스 감독 그리고 이 GM인 데이브 지글러 GM은 이 뉴잉글랜드에서 같이 함께 그 시간을 보냈고, 이 뉴잉글랜드에서 결국 오라인 선수들이 어떻게 뽑혔고 어떻게 평가를 받았나, 뉴잉글랜드에서 오라인맨들은 작은 신장이라든지 짧은 팔이라든지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꺼려 하진 않았습니다. 뉴잉글랜드 시스템에서. 물론 빌 벨리책 감독과 이 빌 파셀 이 전 감독이 추구하는 이 오라인의 유형은 빅, 스마트, 터프, 이 세 개를 가진 오라인들을 선호를 합니다. 하지만 이 빅이라는 측면에서 뉴잉글랜드는 굉장히 왜소한 태클들을 뽑기도 하였고, 왜소한 센터, 왜소한 오펜시브 라인맨들을
자주 선택했던 팀들 중에 하나로서 조시 맥다니엘스 감독도 이 데이브 지글러 GM도 좀 더 뭐 팔이 짧거나 하지만 어쨌든 스마트하고 좋은 스킬을 가지고 있고, 또 단순히 신장으로 따지는 것이 아닌 실제 플레이로서 크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를 발견한다면 주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피터 스코란스키, 저는 레이더스의 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체 8번 픽이죠. 애틀랜타 팔콘스의 픽입니다. 애틀랜타 팔콘스는 뭐 작년 드래프트에서도 뭐 드레이크 런던이라는 리시버를 뽑음으로써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번 시즌 팔콘스는 이 데스먼드 리더라는 이 2년차에 접어드는 쿼터백과 함께 한다고 이미 표명을 하였고, 사실 그렇게 말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뭐 윌 레비스나 앤서니 리차드슨이 내려온다면 충분히 뽑을 가능성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 현재까지의 생각은 어쨌든 팔콘스는 진짜 데스먼드 리더를 약간 좋아하는 것 같고, 아서 스미스 감독의 오펜스 하에서 이 아서 스미스 감독의 오펜스 다 모두가 알고 있죠. 이 언더센터 기반의 이 플레이 액션, 뭐 각종 모션들을 활용한 이 러닝백들 뭐 커미티를 활용한 이 오펜스, 러싱을 통한 오펜스, 이 데스먼드 리더가 현재 잘 이끌 수 있는 타입의 오펜스이고, 저는 쿼터백을 굳이 뽑을 것 같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데스먼드 리더를 검증해야 하는 시즌이기도 하고, 또 다른 쿼터백을 뽑음으로써 그 잡음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를 좀 꺼려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애틀랜타 팔콘스는 지금 모든 포지션에 있어서 거의 드래프트 니즈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그냥 최고의 선수를 뽑는데 집중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여기서 최고의 선수를 따진다면 비잔 로빈슨 러닝백이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실제로 애틀랜타 팔콘스의 목 드래프트에서 비잔 로빈슨을 뽑은 전문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서 스미스 감독의 그 오펜스를 살펴보자면, 물론 코데럴 패러슨이나 이러한 러닝백들을 잘 활용한 러싱 게임 위주의 오펜스를 펼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 한 명의 러닝백, 이 워크호스 타입의 러닝백으로 오펜스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기보다는 다양한 타입의 러닝백들을 활용하면서 다양한 상황에 순간에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타입의 그런 오펜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오히려 오펜스 이 스킬 포지션 플레이어에 좀 높은 평가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족한 디펜스나 또는 뭐 좀 확실한 믿음이 없는 뭐 오펜시브 라인의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클램슨의 엣지러셔죠. 마일스 머피로 가겠습니다. 이 새롭게 이 딘 피스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체제 하에서 이 애틀랜타 팔콘스는 올 시즌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바뀌었죠. 이 라이언 닐슨 전 세인츠 코치로서 새롭게 부임을 하였고, 이 세인츠 시절에도 이 라이언 닐슨 코치가 경험했던 것은 결국 강력한 프론트 세븐을 기반으로 한 디펜스예요. 그렇다면 이미 어쨌든 애틀랜타 팔콘스는 뭐 제프 오크다도 영입을 했고, 또 AJ 터렐이라는 이 코너백 포지션에 있어서 좋은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D라인에 좀 투자를 하는 것에 주저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마일스 머피라는 크고 또 긴 이 신장을 가진 선수를 가짐으로써 이 엣지 러셔 포지션에서 패스 러셔를 추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마일스 머피가 너무 높게 뽑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할 수 있는 만큼 애틀랜타 팔콘스는 충분히 트레이드 다운을 노릴 수 있는 팀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전체 9번 픽인 시카고 베어스입니다. 이 전체 1픽을 가졌지만 캐롤라이나 팬터스와 트레이드를 하면서 현재 9번 픽에 위치한 시카고 베어스, 이들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픽입니다. 이 프랜차이즈 건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픽이고, 또 이 라이언 폴스 단장 그리고 맷 이버플러스 감독, 이들의 두 번째 드래프트에서 이 팀이 9번 픽이라는 굉장히 좀 재밌는 이 위치에 있는 만큼 어떠한 픽을 보이는 것에 있어서 저 또한 팬으로서 좀 알 수가 없어요. 현재 제 개인적으로는 비잔 로빈슨이 의외로 시카고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저스틴 필즈에게 뭐 DJ 무어라는 넘버원 리시버를 안겨준 시카고 베어스, 이들은 결국 올 시즌 오펜스 탤런트진에 충분한 투자를 보임으로써 저스틴 필즈가 버스트인지 홈런 픽인지
좀 검증을 해내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스틴 필즈가 추구하는 이 쿼터백 옵션 플레이를 추구하는 이 오펜스에서 만약 비잔 로빈슨까지 이 오펜스에 추가가 된다면 정말 다이나믹하고 정말 화끈한 이 오펜스를 보여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데이비드 몽고메리라는 러닝백을 FA에서 잡지 않기도 했던 팀이기도 하고요. 즉 비잔 로빈슨을 만약 뽑는다면 이 선수의 가치, 이 선수의 즉시 전력감으로서의 활약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시카고 베어스에서 올 시즌 엄청난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맷 이버플러스 감독도 이 인디애나 콜츠에서 조나단 테일러가 1라운드 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러닝백으로 활약을 했던 점, 또 라이언 펄스 단장도 이 캔자스 시티 칩스에서 1라운드 픽인 클라이드 에드워즈 러닝백이 오히려 아쉬운 모습을 보인 것과 달리 캔자스 시티 칩스는 계속해서 하위 라운드 러닝백을 뽑을 때 큰 성공을 보였던 팀이기도 하죠. 결국 과연 이들이 1라운드에서 러닝백을 뽑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을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본인들이 경험해왔던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러닝백을 굳이 뽑을 것 같지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러닝백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놀랍진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 픽은 이 저스틴 필즈를 도울 수 있는 이 시카고 베어스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바로 디시전이 굉장히 느린 이 저스틴 필즈를 돕기 위한 오라인을 뽑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남아있는 현재 오라인 중에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 페리스 존슨, 저는 시카고 베어스의 픽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길고 또 크고 이 시카고 베어스의 레프트 태클로서 활약을 보이거나 또는 현재 라이트 태클 자리가 확실하게 빈 시카고 베어스는 다니엘 라이트라는 또 다른 라이트 태클 자원을 뽑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의 픽은 페리스 존슨입니다. 다음 픽은 필라델피아 이글스입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작년 슈퍼볼에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올리언 세인츠로부터 받은 현재 1라운드 10번 픽을 가지고 있고 정말 지금도 뛰어난데 이 1라운드 픽을 또 씀으로써 얼마나 더 강해질지 정말 두려운 그냥 팀인 것 같아요. 이 팀의 10번 픽, 많은 사람들이 비잔 로빈슨을 뽑으면서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오펜스에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글스는 비잔을 뽑을 것 같진 않아요. 이글스 이 프론트 그리고 이글스의 현재 오펜스의 구성에 있어서 이들은 러닝백 커미티를 활용하는 것을 선호하지 단 한 명의 워크호스 러닝백을 기용하는 것에 있어서 별로 선호하지 않는 구단들 중에 한 명이에요. 보스턴 스캇, 그리고 마일스 샌더스, 작년 시즌에도 또 게인웰, 이러한 러닝백들을 계속해서 로테이팅 하면서 사용했던 팀이지 단 한 명의 러닝백들, 물론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가 이 카이 셔나한 감독이 이렇게 러닝백 커미티들을 활용하다가 결국 크리스찬 맥카프리라는 러닝백에게 걸었고 그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엄청난 활약을 보였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들이 비잔 로빈슨을 선택함으로써 엄청난 시너지를 보일 것이다 라는 예측도 말은 되지만, 이글스 프론트 그리고 하위 로즈만 단장은 굳이 이렇게까지 선호를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러닝백이라는 포지션에 있어서 크게 좀 중요한 가치를 두는 구단은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은 디펜스 자원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그 대상은 놀란 스미스입니다. 이 조지아 출신의 엣지러셔이고 신장이 작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그만큼 다재다능하고 라인베커 그리고 엣지러셔 다양한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선수로서 현재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디펜스 스킴에 굉장히 어울리는 선수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산 레딕처럼 샘 라인베커 또는 윌 라인베커로서도 활약이 가능하고, 정말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D라인이 물론 굉장히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노장들로 현재 채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계속해서 이 디펜스 라인의 세대 교체가 스무스하게 흘러가기 위해서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또 다른 이 D라인의 자원을 투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전체 11번째 픽이죠. 테네시 타이탄스의 픽은 브로더릭 존스 태클입니다. 사실 11번째에 있는 테네시 타이탄스가 쿼터백을 뽑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감독이든 GM이든 계속해서 쿼터백들의 뭐 프로데이에 참가도 하고 뭐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쿼터백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고 현재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만약 제 3번 픽으로 CJ 스트라우드를 위해서 픽업을 하지 않고 11번째에 머무른다면, 저는 머무르는 그 대가로 쿼터백을 뽑을 것 같진 않아요. 만약에 머무른다고 하더라도 그 쿼터백들이 뭐 윌 레비스나 앤서니 리차드슨이 남아올 텐데, 과연 윌 레비스라는 쿼터백이 라이언 테너의 이상급의 포텐셜을 보여줄 수 있는가? 저는 윌 레비스가 잘 커도 약간 라이언 테너 같은 타입의 선수가 될 것 같아요. 본인 혼자서 무언가를 창출하기보다는 뭐 스킴적인 도움에 의해서 그의 운동 능력과 그의 어깨를 자랑할 수 있는 타입의 쿼터백, 이런 타입의 선수인 것을 감안하자면 테네시 타이탄스가 과연 윌 레비스에게 만족을 할 수 있을까? 그냥 라이언 테너이라고 별반 다를 바가 없다면, 오히려 뭐 현재 전력이 약해진 팀을 강화하고 다음번에 기회를 노리는 것이 맞지 않나. 아니면 뭐 다른 타 팀에게 라이언 테너이를 주워 온 것처럼 좀 다른 팀에서 기회를 잃은 쿼터백을 영입함으로써 다시 한번 본인들이 전에 해왔던 그러한 방향들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타이탄스는 어쨌든 이 가장 문제인 것은 오라인입니다. 리그 최고의 오라인을 자랑했던 이 테네시 타이탄스는 뭐 테일러 르완도 은퇴를 했고 뭐 벤 존스 뭐 이러한 기존의 오라인 주축이었던 이 베테랑 그리고 스타급 선수들이 거의 다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새롭게 오라인을 재건하는데 먼저 힘을 쓰지 않을까 싶고, 쿼터백은 그 다음 단계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테네시 타이탄스는 이 오라인을 재건할 수 있는 이 브로더릭 존스라는 좋은 피지컬을 자랑하는 태클을 뽑음으로써 이 오라인 육성에 그나마 테네시 타이탄스는 자신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좀 로우하지만 좀 더 포텐셜 높은 업사이드를 가진 그러한 태클을 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전체 12번째 픽, 휴스턴 텍산스의 픽입니다. 저는 여기서 텍산스가 쿼터백을 그냥 지나치진 않을 것 같아요. 윌 레비스를 선택하겠습니다. 만약 휴스턴 텍산스가 1번 픽, 전체 2번 픽으로서 이 팀 탤런트 전력 강화에 쓴다면 다음 두 번째 픽은 쿼터백 포지션에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윌 레비스는 어쨌든 뭐 부몰 버스트 타입의 좀 안정성과는 거리가 먼, 업사이드가 높지만 그만큼 하방도 큰 그러한 타입의 쿼터백으로서 휴스턴 텍산스가 현재 데이비스 밀스라는 좀 안정적인 쿼터백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다른 방향으로 충분히 주사위를 굴릴 수 있는 타입의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휴스턴 텍산스가 윌 레비스, 저는 그 차례까지 온다면 이 윌 레비스를 그냥 지나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텍산스에 뭐 새롭게 부임한 오펜스 플레이 콜러인 이 바비 슬로이 코치도 어쨌든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이 코치에서 많은 것을 같이 경험해왔던 코치예요. 이 윌 레비스의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한, 그리고 그의 강력한 어깨를 통한 또 다른 업사이드, 뭐 플레이 액션 타입의 오펜스에서 뭐 썰드 다운 상황에서의 뭐 샷건 오펜스까지 다양한 범용성을 자랑할 수 있는 이러한 쿼터백을 뽑음으로써 이 프랜차이즈 재건에 한 발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13번째 픽입니다. 그린베이 패커스인데요. 패커스는 에런 러저스 트레이드를 통해서 전체 13번 픽을 가졌던 뉴욕 제츠와 픽 스왑을 하면서 이제 13번째 픽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에런 러저스 에라 이후 첫 드래프트입니다. 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이 패커스의 첫 드래프트 픽은 저는 테네시의 태클 다넬 라이트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린베이 패커스는 이제 조던 러브라는 새로운 젊은 쿼터백이 이끌게 되는데, 조던 러브는 24살, 그들의 리시버인 크리스찬 왓슨 23살, 로미오 덥스 22살, 굉장히 젊고 이 젊은 선수들, 쿼터백과 리시버가 앞으로 10년간을 이끌 수 있는 현재 오펜스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존에 이 에런 로저스로 대표되었던 뭐 에런 로저스 뭐 거의 40살에 접어들고, 또 뭐 랜달 컵, 뭐 말세디스 루이스 타이트엔드 뭐 38살, 그리고 뭐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맨이죠.
데이비드 박티아리도 이제 31살이고 이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던 이 패커스의 선수들은 모두 다 늙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던 러브 에라에 접어든 패커스는 1년 만에 굉장히 젊은 팀으로 현재 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스킬 포지션 그리고 쿼터백 포지션이 굉장히 젊고, 그렇다면 패커스는 앞으로 이제 오라인에 있어서도 굉장히 젊은 그 구성원들을 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재능 있고 현재 뭐 스윙 태클인 뭐 요시가 있긴 하지만 프랜차이즈 태클로서 앞으로 이 조던 러브와 호흡을 잘 맞춰줄 수 있는 준비되고 굉장히 재능을 가진 이 다넬 라이트를 뽑음으로써 패커스는 어쩌면 데이비드 박티아리와의 결별을 준비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 양 태클 포지션에 강화함으로써 조던 러브라는 현재 이 재능 있는 쿼터백을 올 시즌 도와주면서 제대로 검증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는데 목표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조던 러브라는 쿼터백은 우리가 물론 이 선수가 뛰는 것을 많은 스냅을 목격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선수가 뭐 프리스냅이나 뭐 다른 경기들을 통해서, 그리고 작년 시즌 뭐 필라델피아 이글스와의 뭐 후반전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봤을 때 조던 러브는 분명 많은 노력을 현재 표하고 있는 선수예요. 이 선수의 뭐 스로잉 메카닉의 문제는 데뷔 초부터, 그리고 컬리지 때부터 계속해서 따라왔던 꼬리표였지만 분명히 그 부분을 수정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조던 러브는 분명 이 폼을 간결하게 만드는데 성공을 했어요. 이 필라델피아의 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고, 또 이 맨 라플라 감독이 어쨌든 이 쿼터백 구루로서 이 에런 로저스를 뭐 백투백 MVP로 만들어준 것처럼 조던 러브라는 이 루키 쿼터백 또한 잘 다듬고 잘 지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결과물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저는 어쩌면 패커스가 그래도 뭐 조던 러브가 어쩌면 평균 이상급의 그러한 시즌을 올 시즌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결국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오라인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전체 14번째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픽입니다. 패치의 픽은 뭐 리시버가 될 것이다, 뭐 타이트엔더가 될 것이다, 뭐 맥 존스에게 힘을 실어주자, 또는 뭐 오펜시브 라인을 재건하자, 뭐 너무나도 다양한 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어쨌든 뭐 빌 벨리책 감독이나 패츠나 이들은 항상 원하는 타입의 선수가 있잖아요. 뭐 작년 시즌에도 콜 스트레인지를 이들이 뽑을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비록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콜 스트레인지의 픽은 뭐 망했다, 뭐 F 등급이다, 뭐 D 등급이다, 계속해서 안 좋은 평가를 내리긴 했지만 결국 시즌이 끝나고 나서 뭐 콜 스트레인지가 뭐 선발로서 준수한 활약을 펼치는 것을 본 사람들은 아무 말을 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뭐 잘못된 평가라고 현재 다시 한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즉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는 뭐 단순히 드래프트를 평가할 때 있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선수에 국한하지 말고 그냥 그 선수가 얼마나 뛰어난 플레이어인지 필드 위에서 확인하라 라는 것을 몸소 증명해주는 팀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저는 패치의 픽은 코너백인 크리스찬 곤잘레즈로 선택하겠습니다. 이 곤잘레스는 페이트리어츠의 디펜스에서 원하는 타입의 뭐 다재다능하고 또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가진 코너백이기도 하고, 현재 패치의 코너백 진들이 좀 피지컬이 작은 그러한 뭐 슬락 코너백 유형의 선수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새롭게 뭐 스테판 길모어처럼 굉장히 피지컬하고 그리고 다양한 맨 커버리지, 존 커버리지를 오가면서 활약할 수 있는 이 상대 뭐 넘버1, 넘버2 리시버를 자신있게 커버할 수 있음으로써 이 스킴상의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타입의 넘버1 코너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크리스찬 곤잘레즈가 어쨌든 이 픽까지 남아있다는 사실을 패치가 그냥 지나칠 것 같진 않습니다. 다음 전체 15번째 픽 뉴욕 제츠입니다. 그리고 뉴욕 제츠의 픽은 저는 런닝백 비잔 로빈슨입니다. 뉴욕 제츠는 에런 로저스 트레이드를 통해서 거의 올 시즌을 그냥 올인을 걸었습니다. 뭐 에런 로저스가 뭐 올 시즌에 뭐 65%의 뭐 스냅을 뛰면 내년 시즌에도 뭐 1라운드를 주게 되는 등 어쨌든 올 시즌 모든 걸 걸어보자 라는 현재 팀의 움직임이에요.
뭐 내년 시즌 되면은 뭐 퀸앤 윌리엄스도 뭐 연장 계약을 줘야 되고 뭐 셀러리 캡 문제가 여러 가지로 이게 생기기 때문에 강력한 디펜스 그리고 젊은 오펜스 탤런트진을 바탕으로 해서 이 MVP 출신의 에런 로저스와 함께 우승을 목표로 하는 뉴욕 제츠는 결국 올해 가장 뛰어난 플레이어이자 가장 준비된 선수를 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에 가장 어울리는 선수는 바로 비잔 로빈슨이고요. 물론 작년 시즌 뉴욕 제츠는 브리스 홀이라는 좋은 런닝백을 뭐 뽑음으로써 대단한 활약을 펼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비잔 로빈슨은 그냥 다른 선수입니다. 비잔 로빈슨은 단순히 런닝백뿐만이 아니라 리시빙 능력, 뭐 슬랍 리시버로서 그냥 크리스찬 맥카프리처럼 그냥 대놓고 뭐 플레이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가진 선수이고, 그냥 런닝백이라는 포지션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그냥 무기라고 봤으면 좋겠어요. 비잔 로빈슨 같은 선수는 뭐 크리스찬 맥카프리 그리고 다른 뭐 사쿠안 바클리 이러한 유형의 선수들은 런닝백을 한 차원 뛰어넘는 타입의 선수들입니다. 이 선수들을 가짐으로써 에런 로저스는 더욱더 본인이 원하는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오펜스를 펼칠 수 있을 것이고, 뭐 그린베이 패커스에서 경험했던 뭐 두 명의 런닝백 오펜스 그리고 뭐 플레이 액션 타입의 오펜스 모든 것을 이번 뉴욕 제츠에서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욕 제츠는 분명 이번 시즌을 앞두고 정말 모든 것을 걸었고 이들은 확실한 결과물을 보여주어야 하는 팀이에요. 지금 당장 선수를 뭐 뽑음으로써 내년 내후년을 바라보고 육성할 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올 시즌 바로 기여할 수 있는 선수, 그 선수에 있어서 비잔 로빈슨을 따라올 선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뉴욕 제츠의 픽은 저는 비잔 로빈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16번째 픽은 바로 워싱턴 커맨더스인데요. 워싱턴 커맨더스는 저는 뭐 트레이드 다운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팀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자코비 브리셋과 샘 하웰을 현재 쿼터백 룸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뭐 라마 잭슨을 쫓을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루키 쿼터백을 뽑음으로써 뭐 1라운드에서 뽑음으로써 다시 한번 뭐 쿼터백 룸에 뭐 3명을 추가한다 뭐 이러한 움직임을 표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뭐 트레이드 다운을 노림으로써 뭐 더 많은 픽을 수집하거나 그러한 방향이 좀 영리한 방향이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워싱턴 커맨더스는 뭐 자기들이 샘 하웰 그리고 자코비 브리셋으로 뭐 플레이오프에 뭐 자신 있다 라는 뭐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기도 하고, 또 어쨌든 론 리베라 감독은 이제 새롭게 부임하는 구단주 앞에서 성적을 거두어야 돼요. 성적을. 만약 저번처럼 뭐 루징 시즌을 보낸다, 댄 스나이더 오너와 그동안에 친했기 때문에 안 잘렸어요. 그런데 새로운 오너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바로 잘립니다. 즉 론 리베라 감독도 이 워싱턴 커맨더스의 올 시즌에 곧바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메이커를 원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그 대상은 첫 번째 타이트엔드이죠. 달튼 킹케이드로 선택하겠습니다. 현재 워싱턴 커맨더스는 뭐 테리 맥러린 그리고 자한 다슨 뭐 커티스 사무엘 정말 다양한 이 리시버들을 보유함으로써 사실 뭐 스킬 포지션 선수들만 따지면 정말 엄청나잖아요. 뭐 러닝백들도 브라이언 로빈슨, 안토니오 깁슨을 갖추기도 했고요. 만약 이들이 타이트엔드 포지션에도 엄청난 플레이메이커를 추가한다면 비록 쿼터백이 뭐 자코비 브리셋과 뭐 샘 하웰이긴 하지만 그래도 디비전 내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타입의 오펜스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NFC 리그는 AFC보다 이 쿼터백 밸류가 굉장히 떨어지는 리그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쿼터백이 없지만 이 선수들로 이기겠다, 리시버와 뭐 런닝백과 타이트엔드 빨로 이겨보겠다 라는 움직임을 충분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 16번째 픽까지 한번 목 드래프트를 해봤는데요. 사실 뭐 이번 드래프트는 굉장히 어려운 드래프트인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뭐 브라이스 영이라는 넘버원 쿼터백을 제외하자면 뭐 CJ 스트라우드, 윌 레비스, 뭐 앤서니 리차드슨 그리고 뭐 핸든 후커까지 이 쿼터백, 이 넘버 2부터 뭐 넘버 5까지의 쿼터백들의 평가가
전문가들마다 너무나도 달라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CJ 스트라우드가 그 다음으로는 가장 안정적이고 완성적인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 윌 레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강한 것은 맞지만 그 어깨를 과연 NFL 플레이에 있어서 잘 녹아들 수 있을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선수일지, 그가 과연 이 내추럴한 그러한 선수로서의 감각이 있는 선수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운동 능력이 뭐 다른 뭐 플레이 액션 타입 그리고 뭐 붐레그 타입의 그런 오펜스에 잘 맞아들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냥 일단 피지컬은 너무나도 좋지만 아직 그것을 가지고 확실한 결과물을 보여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1라운드 상위 픽에서 뽑는 것도 너무나도 큰 사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앤서니 리차드슨 같은 경우에는 뭐 피지컬이 너무나도 뛰어나요. 너무나도 뛰어나고 뭐 컴바인에서 완전 학살을 해냈기 때문에, 하지만 또 반면에 단점도 굉장히 많죠. 그냥 기본 이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너무나도 부족한 선수이고, 또 숏 에리아에서의 애큐러시 문제가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고, 과연 그것을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팀을 만날 것이냐, 이러한 부분이 이 선수의 커리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어쨌든 앤서니 리차드슨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툴이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이 선수의 만약에 워크애식이 뛰어나다면 그것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타입의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앤서니 리차드슨의 픽 행방은 이 선수가 얼마나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냐, 이 선수가 팀들과의 인터뷰에서 얼마나 어필을 잘 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선수의 이 리차드슨의 가치가 굉장히 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저는 앤서니 리차드슨은 또 추가적으로 언급하자면 단순히 뭐 젤런 헐츠나 뭐 라마 잭슨처럼 뭐 듀얼 스랙 쿼터백으로 분류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선수는 좀 더 패서로서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이 많지 않나 싶어요. 러너로서 기대할 만한 것보다 오히려 패싱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이 있고, 이 선수가 그 부분에 있어서 더 높은 업사이드를 가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핸든 후커 같은 경우는 뭐 다 똑같아요. 이 선수의 평도 테네시 대학의 오펜스가 사실 그냥 NFL의 오펜스와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그냥 다른 차원에 있는 타입의 오펜스고, 뭐 절대 이 오펜스가 NFL에서 통할 리가 아예 없는 오펜스잖아요. 극단적인 뭐 와이드 스플릿, 그리고 리시버들의 극단적인 딥 초이스 라우트를 기반으로 한 쿼터백의 그냥 뭐 딥볼 패스,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단순해요. 하지만 뭐 핸든 후커나 그리고 뭐 하야트나 리시버들과 이런 선수들의 뭐 플레이북 숙지, 컨셉들에 대한 숙지 이해도 그리고 연습량이 너무나도 뛰어났기 때문에 대학 무대를 뭐 평정한 결과였죠. 하지만 대학 무대를 평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플레이가 NFL에서도 통할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핸든 후커라는 쿼터백이 1라운드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냥 놀라워요. 과연 이 선수가 통할 거라고 믿는 건가?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고, 물론 통할 수도 있겠죠. 통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컬리지에서의 경험했던 오펜스와 NFL에서 이제 새롭게 접해야 되는 오펜스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 적응 기간이 오히려 더 필요해요. 그런데 적응 기간이 필요한 이 타입의 쿼터백이 무려 나이가 26, 나이가 27에 접어드는 쿼터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이 쿼터백에게 뭐 모험을 걸어야 하나? 뭐 시애틀 시옥스와 뭐 계속해서 링크가 나고 있는데, 시애틀 시옥스의 뭐 지노 스미스와 뭐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굳이 우리가 지노 스미스를 버리고 핸든 후커를 뽑아야 될까? 뭐 그러한 어쨌든 의문이 나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뭐 그러한 탤런트를 가지고 또 ACL 부상에서 현재 뭐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너무나도 리스크가 있는 픽이고, 또 저처럼 너무나도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예 이 핸든 후커라는 선수를 뭐 1라운드나 2라운드에서 아예 제하고 볼 것 같고요. 또 뭐 대학 컬리지 시절의 플레이에 좀 눈여겨보고 인상적이었다고 느끼는 분들은 어쩌면 1라운드로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쿼터백 포지션에 대한 평가는 뭐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은
뭐 런닝백인 비잔 로빈슨이죠. 사실 비잔 로빈슨은 저는 뭐 예전에 NFL이었다면 뭐 전체 탑 5 픽으로 분명히 꼽혔을 만한 자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도 재능이 있고 뭐 세쿠안 바클리나 크리스찬 맥카프리 이후에 가장 런닝백 중에 분명한 대어로 현재 나온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뭐 런닝백으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이 리시버로서의 역할도 그냥 수준급으로 수행할 수 있는 타입의 선수이고, 또 즉시 전력감으로서 분류된다는 점, 이 부분이 뭐 팀들에게 있어서 가장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우리의 예상보다 더 높은 픽으로 꼽힐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현재 리그는, 그리고 팀들은 이 런닝백 포지션에 있어서 분명히 평가가 박합니다. 이 런닝백 포지션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는 것에 있어서 좀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1라운드 픽 상위 픽의 런닝백은 몸값이 드래프트 되자마자 비싸요. 근데 현재 리그 최고의 런닝백들도 뭐 연간 10밀리언 달러, 뭐 1200만 달러, 뭐 그 정도의 선에서 현재 잡을 수 있잖아요. 뭐 닉 첩도 1200만 달러 정도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1라운드 픽에서 이 런닝백을 잡는 것이 싸지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잡을 필요가 없다. 드래프트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분위기가 현재 대세인 만큼 과연 팀들 중에 이러한 이 비잔 로빈슨의 당장의 가치만 바로 보고 뽑을 수 있는 팀이 있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뭐 리시버나 타이트엔드 포지션은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상위 픽으로 뽑힐 만한 선수는 왠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뭐 한 드래프트 중반부터 한 명이 나가면 줄줄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 결국 상위 라운드는 뭐 쿼터백, 그리고 디펜스 플레이어들, 또는 뭐 태클, 오펜시브 태클들이 이렇게 줄지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현재 애틀란타 GM이 인터뷰를 했었죠. 이번 드래프트는 너무나도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예측하기가 힘들고, 원래도 뭐 목 드래프트는 의미가 없지만 이번 목 드래프트는 더욱더 그만큼 예측 힘들고 그만큼 의미가 없는 목 드래프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이번 드래프트는 전체 2번 픽을 가진 휴스턴 텍산스가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모든 시나리오가 쓰여질 거고, 또 기존에 가졌던 시나리오가 뭐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들이 2번 픽으로 쿼터백을 뽑을지, 2번 픽을 트레이드를 할지, 2번 픽으로 뭐 디펜스 플레이어를 뽑을지, 뭐 윌 앤더슨을 뽑을지, 뭐 타이리 윌슨을 뽑을지, 젤런 카터를 뽑을지, 정말 너무나도 다양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전체 2번 픽인 휴스턴 텍산스의 픽은 여러분들도 정말 끝까지 지켜봤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 절반의 목 드래프트를 제 나름대로 해봤는데요. 드래프트까지 이제 뭐 현재 하루가 남았죠. 이틀이 남았습니다. 이틀이 남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모두 뭐 여러분들만의 한번 뭐 시나리오를 예상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이 평가했던 선수들이 과연 늦게 뽑힐지, 또 빨리 뽑힐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드래프트가 끝나고 드래프트 전체적인 리뷰 에피소드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